이렇게 발생학 이제 처음부터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남모세포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제 제일 감수분열 이제 1기에 이제 전기에서 멈춰 있을 수 있는 방법. 남모세포에서 핵 속에는 절미널 피지컬 상태가 유지되며 감수분열이 재개되지 않도록 억제됩니다. 핵 속에서 약간 소포 상태로 외부랑 좀 분리되어 있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있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사이트 매추레이션 이니비터라는 게 높은 CAMP를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뭐 PKA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MPF 뭐 매추레이션 프로모팅 팩터의 활성화를 막습니다. 대충 이제 CAMP랑 PKA 해가지고 이제 내가 작동 안 하도록 막나 보다. 사춘기 이후에 배란주기가 시작되면은 LH가 발생하면서 남모세포와의 갭 정전을 통한 cGMP 공급이 차단된다. 남모세포 cGMP가 급격히 감소해서 감소분열이 재개된다. 네, 이게 뭔가 당질 대사도 그렇고 CAMP라는 게 약간 신호작용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이제 CAMP 농도를 통해서 신호를 약간 전달하는데 이 농도는 어떻게 세포 내에서 인지하게 돼. CAMP가 세포 내 세컨 메신저 역할. 세포는 단순히 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CAMP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통해 농도의 변화를 해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또 얘를 분해하는 애가 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생산 분해를 좀 이제 능동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CAMP 센서 단백질. 이제 세포는 CAMP 농도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CAMP 결합하는 수용 단백질을 인지한다. 그래서 PKA가 활성화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EPAC. 뭐 어쨌든 PKA랑 뭐 대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농도를 인지한다.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은 더 많은 이제 PKA가 활성화될 거니까 강한 신호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농도를 좀 인지한다 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제 제2 남모세포가 정자가 이제 난자 속에 들어올 때 강제의 감수분열이 재개된다. 어떤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
그러니까 제2감수 분열 중기에서 멈춰 있다가 또 이제 CSF라는 이제 팩터가 유지되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억제가 되어 있다 세포 주기가 진행되지 못하게 그러다가 정자 난자가 융합하면은 이제 CA2가 플러스 파동 그렇지 칼슘 파동이 생겨서 이제 또 이제 정자에서 유리한 인자가 이제 난자의 신호 경로를 이제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난자 세포진의 CA2가 플러스 농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CSFA에서 억제되어 있던 이제 세포 주기가 좀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하플로이드. 근데 이제 저번에 문제를 풀 때 핵상이 이제 3의 n인 정도인데 이제 정자가 두 개 들어와서 정자가 두 개 들어와서 핵상이 3n인 경우가 있던데 이러면 이제 사람이 생길 수가 있나? 태어날 수가 있나? 심한 다발성 기형가 좀 기형이 되게 많다 라는 말인 것 같고 폴리스per미가 막히네. 뭐 이제 한번 보여.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좀 발달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그 오큘러머스 뭐라 하더라? 어, COC를 구성하는 게 뭐가 있어? 큐뮬러스 오퍼러스구나. 큐뮬러스 오퍼러스가 정확하게 뭐지? 이제 코로나 라디아타 바깥쪽에 다수의 비지컬들이 있다. 이런 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 매트릭스 안에서 세포들이 붙어 있음. 그 다음에 난자의 성수, 배란, 수정 간의 이동을 좀 도와주는 애다. 라는 거네. 이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리클에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리클이 이제 그 배람될 때 프라이머리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남자가 이제 성숙해지면 오리클이 두 개층이 되는 것 같은데 뭐지? 안에 안트럼이 생기는 걸로 봤을 때 층이 두 개인 것 같아가지고 층이 되게 많구나. LH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단포막이면은 바깥쪽에 있는 거고 LH가 이제 배란 촉진하는 애니까 얘가 이제 배란 촉진하는 수용체를 가져서 안드로겐을 합성한다. 이 안드로겐이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바깥쪽이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FSH에 반응하는 게 안쪽인 것 같네. 안트럼의 내강이니까 아닌가? 잠깐
일단은 FSH에 반응하며 증식하고 다음에 에스트로겐 합성이 가능한다. 그러면은 이제 배란을 때 이제 안쪽 이제 세포층만 나가는 건가? 음, 그렇구나.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만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던 애는 코르푸스 루테움 방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해준다. 이 프로게스테론이 엔도덜리움이 이제 두껍게 유지해주는 친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정자로 가보자. 정자에서 궁금했던 게 정자에 이제 미들피스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다했는데 운동성에 관여한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막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모계기관이라고 하잖아.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모계 유전이라고 하던데 이 수정 시 정자의 미토콘드리아는 안 들어가는 건가? 이제 머리랑 아크로좀, 뭐 꼬리, 미드피스 이렇게 있는데 이제 난자 안으로 들어가는 주체는 머리 부분. 꼬리는 이제 대부분 난자밖에 남거나 들어와도 제거된다. 그다음에 이제 선택적 파괴. 드물게 이제 정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난자가 패터널 미토콘드리아에 뭐 이제 해가지고 자가 포식을 한다. 미토콘드리아도 자가 포식이 좀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목의 유전의 이유. 수정은 배아세포에는 난자에서 유래한 미토콘드리아만 유지가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목의 유전에 따르게 된다.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정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자의 머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안 가지는 건가? 미토콘드리아가 없구나. 이제 핵이랑 이제 천체만 존재한다. 뭐 그러네. 오직 유전 정보 전달만 한다.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이제 목의 유전으로 인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제 질병 같은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잠깐만. 대체팅. 질환이 레버스 얘가 시신경에 손상이 가서 중심시야 결손. 그래? 근데 이제 시신경에 미토콘드리아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뇌랑 근육에 영향을 주는 어려운 이제 얘가 있네. 그래서 보통 그렇구나.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에너지 생성이 필요한 조직에 줄어났다. 아버지가 질환을 갖고 있어도 자식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궁금했던 게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 세포 내로 들어갔다던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탄생할 때 에너지 만들 수단이 없었던 건가? 주어로 이제 동물들도 이제 그러네. 아무것도 물어보자. 자체적인 효율적인 ATP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프로카리오틱 미토콘드리아 전신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 원시 세포는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 정도만 되는 거구나. 처음에는 해당 과정 정도만 되다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뭐 이제 전자전달기나 이제 산화적인 산화 이런 게 이제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발생학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정자의 약간 성숙 과정을 좀 알려줘. 남자는 좀 자세하게 있던데 정자는 잘 없어가지고. 스팔마토제네시스가 이제 첫 단계. 아닌데. 스팔마토고니아가 이제 제1, 제2가 되고 그 다음에 스팔마티드가 되는 거지. 근데 성숙은 핵이 응축된다. 그 다음에 아크로좀 형성하고 음, 한번 봐보자. 하지 말 걸 그랬나? 취소시키자. 취소시키고 이제 취소가 안 되니? 뭐가 되고 있다. 아, 너무 느리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매철 셀을 이제 약간 이제 저 특별한 전사인자를 넣어주면은 이제 얘가 다시 스템셀이 된다고 하는데 iPSC라고 부르고
쟤는 배아줄기 세포와 비슷하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 기관을 만들 수 있을까? 직접적인 완전한 장기 생성은 어렵다. 현재까지 미니 장기가 된다. 작은 실제 장기 크기랑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람 몸에 스템셀을 이제 만들면 이제 얘네가 암세포가 될까? 오, 야마나카 벡터. CMIC가 얘가 바람 유전자였구나. 전사인자였는데 얘가 이제 빠른 증식 능력과 무한 분해 능력, 종양 형성 가능성.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iPSC를 마우스에 지입하면은 종종 종양이 생겼다라고 하네. 그래서 이제 인체에서 iPSC 사용할 때 위험한 iPSC 자체가 무분화 상태일 때는 위험하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화시킨 다음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네. 그럼 치료용 이제 iPSC는 반드시 분화시킨 다음 미분화 제거하고 심하지. 보여줘. 미분화 세포를 제거한다. 뭐 같은 얘기네.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주차가 배아 발생 3주차가 이제 신경이 뭐라 하지? 대엽이 나뉘는 시기인데 우리가 만약에 뭐라 부르더라? 그 머리가 되는 곳을 이제 머리 쪽 플레이트 이게 아닌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일단은 프리초다 플레이트. 그러면 이제 프리초다 플레이트를 우리 이제 약간 반쯤 떼서 이제 꼬리 쪽에 이식시키면 머리가 2개가 될까? 꼬리가 2개가 될까? 꼬리가 2개는 아니고 약간 머리 유사 구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다 라는 거네. 머리 2개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일란성 우리가 이제 엠브리오닉 디스크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일란성 쌍둥이 중에 이제 막 머리가 붙어 있는
머리가 붙어 있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얘네는 이제 서로 생각이 공유되는 하나의 개체인가? 독립된 뇌를 가지는데, 그래서 독립적인 신경망을 가지게 되겠다. 네, 일부는 이제 뇌가 신호가 통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감각 같은 게 공유가 될 수 있는데, 생각을 공유한다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 두 개씩 존재가 해서 두 개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네. 혹시 이제 매우 이제 좀 호전 이제 좀 괜찮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외과적 수술로 나뉠 수가 있을까? 했으면 좋겠는데. 아, 가능하구나. 그러네. 뇌가 아무래도 하면은 출혈 위험이 굉장히 높겠다. 실제로 사례가 있구나. 2004년에 수술해서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을 부탁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우리가 심장관이 생길 때 처음에 두 개의 관이 있다는데 얘네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말해줘. 네, 두 개의 심장관을 가졌다. 관 모양인데 얘네가 이제 중성까지 이동해서 뭐 이제 융합을 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는 튜브 형태. 음, 그래서 이제 심장관이 융합되고 단일 심장관이 되고 루핑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심실, 심방 이런 게 좀 나눠지겠다. 뭐 엄청 자세한 건 없네. 아쉽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이 심장의 이제 완성은 그러니까 이제 판막까지 생기는 완성은 몇 주 차야 돼? 4주차에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4주차에 하트 비팅이 이제 일어나는 걸로 보이고 일단 심장은 뭐 대충 알겠다. 그 다음에 진짜 궁금했던 게 사람의 얼굴은 왜 부모님이랑 닮게 될까? 이게 너무 궁금해. 약간 유전적으로 좀 봤을 때.
특징 결정하는 여러 유전자. 그러면은 이제 눈 같은 거는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이렇게 좀 약간 단순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막 이제 코의 길이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코가 길다, 그리고 어머니는 코가 짧다. 그러면 이제 자녀는 코가 길이가 어떨까? 그래서 두 사람의 코 길이의 중간 정도. 이제 약간 얘는 막 표현형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이런 걸 모자이크라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연속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막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관 발생을 가서 이제 눈의 형성 과정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 이제 전배 액토덤에서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다, 뇌가. 그 다음에 음 그러면 이제 옵틱 베지컬이 생겨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돌출돼서 얘가 이제 외벽이랑 촉촉해서 뭐 렌즈 플라코이드를 유도한다. 수정체가 될 거. 그 다음에 이 옵틱 피지클이 흡수하면서 렌즈 피지클을 만든다. 음, 그러면 이제 좀 대부분 약간 외배업에서 좀 보이는 것 같네. 그럼 이제 눈이 하나로 태어나는, 눈이 하나 대화가 있던데, 어, 얘는 눈이 분리가, 그냥 이제 눈이라는 게 처음부터 두 개 보면 처음에 양쪽에서 뭔가 돌출된다 했잖아. 네. 그래 이제 눈이 생길 때, 하나만 형성되는, 또는 두 개가 가까이 붙어가지고 중앙에 하나의 눈을 만든다. 그래서 눈이 이제 한 개를 가지게 되네. 또 이제 유전적 결함이랑 뭐 알코올, 독성 물질. 그래서 이런 좀 독성 물질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기에 자연 유산한다 라고 하네. 그럼 이제 기의 형성을 한번 가보자. 기의 형성 과정을 알려줘. 이제 웨이와 웨이도의 형성. 시작 시기가 배아 4주차에서 5주차.
그다음에 뭐 이제 파니길 아치에서 이제 웨이 윤기가 생긴다. 그래서 웨이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표면 외배엽이 고막이랑 연결돼서 내부로 간을 형성한다. 그 다음에 중이. 웨이부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이. 그때는 이제 외배엽, 고막은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다 있구나. 그 다음에 내이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좀 주차를 보면은 내이, 외이, 중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기나 보다. 각각 다른 기원이랑 시기. 기원 자체가 다르고 나중에 이제 얘네가 잘 연결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 발, 이제 기원이 다르다 보니까 발생해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이제 좀 각각의 부위에 이제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좀 성적 분화 이제 Y 염색체에 있는 SRY 유전자가 핵심이 된다. 이 SRY가 있으면은 고환 형성을 유도한다라고 돼 있네. 그다음에 이제 중배엽에서 이제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직 난소인지 고환인지는 결정 안 됐다. 근데 이제 SRY 유전자가 작용하게 되면은 이제 얘가 좀 고환으로 변하는 거고 이제 SRY가 이제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난소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부 생식기가 두 가지 간을 가지고 있다. 울피안 덕트랑 뮬리안 덕트. 그래서 이제 울피안 덕트는 남성의 것이고 정관, 부고환 뭐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뮬리안은 여성의 것이고 자궁, 난관, 상무줄 이제 여자의 걸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 스테롤리세리 뭐 AMH라는 거를 이제 분비하게 되면은 뮬러린 덕트는 이제 태아가 돼. 뮬러린 덕트가 이제 여성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레이디그 셀 이제 얘는 테스토스테론이면 남자겠네. 아니 근데 잠깐 테스토스테론이면 남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울피안 덕트가 발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고환 뭐 이런 게 생겨난다. 그 다음에 여자는 에스트로바이가 없어서 AMH가 없다. 그래서 뮬러린 덕트가 발달하게 되고 뭐 그래서 울피안 덕트는 태아하게 된다 라고 하네. 처음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될 수가 있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징 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남자로 이제 생식기가 남자의 생식기를 갖게 하는
유전자. 이제 SRY 말고도 삭스9이라는 애가 있다. 이 삭스9은 SRY가 없는데도 삭스9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남성화가 좀 가능하다. 그 다음에 FGF9, 피브로블라스트 그로스 팩터. 피브로블라스트. 그러면은 섬유를, 피브로가 섬유. 내가 이제 삭스9이랑 양성 피드백을 해서 세톨리 세포를 유지한다. 세톨리 세포가 이제 여기 AMH 분비하게 하는 그거네. 그 다음에 FGF9 이거 했고, 그 다음에 WT1 얘는 이제 뭐 약간 남성의 생식기를 초기 형성, 그 다음에 SRY 발현 조절, 얘 결손되면은 상선 형성 장애, 그래서 생식기 이상. 진짜 뭐가 많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자는 저런 보통 여자는 그냥 이제 성적이나 지금 보니까 남성화 여성화시, 이제 여성화는 보통 신호가 없어서 그렇구나. 근데 또 뭐가 있긴 하네. 이제 일부 유전자에 도움을 받는다. 뭐 WNT4라는 애랑 그 다음에 RSP1, P01, 그 다음에 이제 FOX L2.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들이 XX배아도 부분적으로 남성화 가능하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더라? 탈리도마이드. 내가 이제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아무래도 발달이 이제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얘가 세포 정식 분화도 억제한다. 그래서 이 메센키멀 셀들이 증식이 억제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어로에스면은 그거네, 좀 독성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걔네가 증가하게 돼서 세포 손상 및 아파토시스가 증가, 그래서 기형 조직이 형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학적 결과, 사지 결손. 그 다음에도 내부 장기 이상. 뭐 아무튼 발달을 이제 좀 방해하게 되겠다. 근데 성인에서 궁금했어. 성인에서 항염, 약간 염증을 좀 완화한다라는 것 같네. 그다음에 면역 조절, 그다음에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염증 완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치료에도 쓰인다. 그다음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혈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말초신경병증.
그러면 이제 성인 단계에서는 이제 면역 조절, 항암 효과, 항염증 이런 좀 그래도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는구나. 음, 유용한 약물이지만 임신 중에는 사용은 금지다. 배아 vs 성인에서 탈리도마이드 작용 비교 그림. 아니 뭐 이거 안 해도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궁금했던 게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몸에 세포의 돌연변이를 모자이시즘 실제로 세포의 돌연변이 정도는 어떻게 돼? 일부 세포가 분열 도중에 변형되면서 발생. 막균이 그래서 이제 보통 10의 9승 per base per cell division 그러니까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1만큼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건가? 음, 세포 하나하나가 조금씩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일단은 굉장히 낮은 것 같네. 한 개인에서 모자이크 세포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구나. 10%에서 10%, 20% 되게 높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아무래도 세포 분열이 이제 좀 적게 일어날 것 같은데 상처가 났을 때 이제 아물기에 비해선 다른 세포가 필요 어떻게 형성이 돼? 이제 장 점막이랑 피부 표피 같은 데는 분열이 아직 활발한 데고 그 다음에 느리거나 분열을 거의 하지 않는 근육세포, 신경세포, 간세포, 정상세포에서는 거의 증식을 안 한다. 상처가 나면은 분열이 느린 세포도 보충이 가능하구나. 이제 줄기세포와 주변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뭐 이제 충분히 이런 거는 되나 보다. 피브로블라스트가 또 활동을 하네. 얘 때문에 이제 켈로이드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육신경 등 분열이 느린 세포는 직접 재생이 어렵다. 특히 신경이 이제
재생이 보통 어려우니까 신경은 안 다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근성장이라는 게 근육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근육 세포가 늘어나는 건가? 근성장이라는 게 크기가 커지는 거. 그래서 근육 세포 수 자체는 거의 늘지 않는다. 근섬유가 미세 손상이 된다. 이 위성세포가 그렇지. 근육 주변에 있다 하더라. 그 다음에 근육세포 주변에 주기세포 역할을 한다. 얘네가 그런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손상된 금섬유에 융합돼서 근섬유의 단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면서 커지는 거구나. 그래서 위성세포가 중요한 역할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커지니까 액틴 마이오신 단백질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근육의 굵기가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가 늘어나는 건 실제로 성인에서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근성장이 주된 메커니즘이 되겠고, 위성세포는 주변에서 그냥 이제 쉬고 있다가 자극이 되면은 증식을 하게 되고, 걔가 금속류랑 융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스켈레털 머슬이 이제 다엑세포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근성장이 잘 일어나려면 세포가 많은 게 좋겠다. 위성세포가 충분히 존재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위성세포가 어린 나이랑 청년기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좀 어릴 때 이제 근성장을 많이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증가하면은 위성세포 수가 감소한다. 근데 이제 규칙적 근력 운동을 하면은 위성세포가 활성화되고 일부 증식.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위성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뭐라 하지? 이제 그 보디빌딩 하는 사람 중에 이제 막 약물 맞았다, 이제 약을 꽂았다 라는 표현을 쓰던데, 정확히 어떤 약이고 메커니즘을 가져? 스테로이드. 이제는 근육세포 내에 안드로젠 리셉터에 결합해서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발현, 단백질 합성을 하는. 그래서 이제 액틴 마이오신 등 근육 단백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근섬유의 단면적이 증가하게 된다. 또 이제 뭐 위성세포가 활성화돼서 촉진된다는 이제 일부 연구도 존재한다. 그래서 부작용이 호르몬 불균형, 간 손상, 심혈관 질환, 정신적 영향. 뭐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네. 그럼 이제 갑자기 근육에 빠졌네. 그럼 이제 근육에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태아로 가보자. 우리가 이제 태아의 발달에 이제 흡연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이 니코틴이라는 게 혈관을 수축시키고 태반의 혈류를 감소시켜서 산소랑 영양 공급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 충분히 이제 막 혈관이 작아도 이제 영양분이 가지는데 좀 나이래. 그래서 좀 주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애가 커지니까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니코틴 때문에 충분한 영양이 안 가서 애가 크게 안 자랄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력이 감소한다. 음.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대한 담배를 피지 마라. 그러면 이제 음주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태아 성장을 방해할까? 이 에탄올 때문에 ROS가 증가한다. 그래서 세포 손상. 일단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얘가 이제 산화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DNA랑 단백질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 세포 사멸이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신경 발달 장애. 신경관 형성 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에탄올이 이제 이제 신경세포를 이제 방해한다. 그래서 뭐 대충 보니까 어, 이제 뭐 산화력 뭐 이런 게 또 좋기도 하고 해서 방해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테트라사이클린. 방사선 폴릭 애시드. 이 폴릭 애시드가 폴레이트랑 같은 건데, 그럼 이 폴레이트가 핵산의 생성에 관련됐으니까 아무래도 핵산이 없으면 세포 분열이 좀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얘네가 중요하겠네. 그다음에 카페인 과다, 저체중. 그럼 카페인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지? 카페인은 카페인은 이제 혈관 확장, 수축, 심박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태아한테 카페인이 전달되는데 저체중, 일단 뭐 정확한 건 없는 것 같네. 이제 카페인, 일단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4일로 태아 연구가 제한 14일로 태아 연구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안이 궁금했어. 그럼 이제 줄기세포 이용해서 역분화해서 장기 만든다. 그 다음에 사실 동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지.
주동물 이용해서 대화 발달을 연구한다.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공부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은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